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입니다. UTV. 네, 국민연금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2,300만 가입자들의 어떤 노후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 이 UTV가 이제 시작을 했죠. UTV를 시작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첨단 금융시장에 있는 첨단적인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의 도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제가 이제 가서 가끔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댓글도 올려주시고, 먼저 이제 어제 이제 미국장이 오늘 아침에 뭐 마감 30분 남겨놓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볼커룰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이제 2008년도 서프란 이제 위기가 터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죠. 그때 여러 가지 금융회사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봤을 때 이제 월가에 뭐 탐욕해가지고 뭐 그 초대형 금융회사들의 어떤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뭐 지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업 행위를 좀 규제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폴 볼커 이제 연준 의장이었죠. 이 양반 주도로 이제 당시 백악관에서 만든 건데,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못하게 좀 많이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를 막 불릴 때, 계열사에 막 자금을 막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풀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파생상품이나 뭐 벤처 캐피탈 이런데, 주식 투자도 많이 늘어나겠죠, 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어제 또 환호를 했고, 실제로 이제 큰 은행들의, 미국 IB들의 어떤 주식 투자,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거로 보는데, 마침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7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영업을 시작한다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주요 주주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메릴린치, 뭐 모건 스탠리 막 등등등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이게 이들한테 뭔가 이들의 어떤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이제 활동을 하기 직전에 뭔가 이 주주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뭐 이런 어떤 그림이 연상돼서 앞으로 이제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가 미칠지 좀 예상하기 어려운데,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일이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2023년에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청회 7월 달에 하고 뭐 절차 밟아서 하반기에 입법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기재부 방침인데, 부총리가 직접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의지도 강하고 준비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부과 안 되고 있죠. 하반기 주식시장 빠지면서 이런 것들 엄청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억까지는 이제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연말 지나서는, 올해 연말 전까지는 3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억 정도를 내가 세금을 뭐 내년에 안 내겠다. 그러면 7억 정도를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뭐 이걸 구구절절 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손익이 이제 손실과 이익을 이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플러스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매기고,
공제가 되고 2천만 원 넘어서부터 이제 세금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뭐 대주주건 뭐 일반 주주건 소액 주주건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강 PD 일단은 뭐 좀 부담이 돼요? 아니면 좀 어제 내용 봤을 텐데 이게 어떻게 좀 마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또 과세 가장 큰 원칙인데. 네.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러죠. 아유 좀 2천만 원이라도 좀 해마다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예. 나중에 이제 이어서 그 어떤 기업 지배구조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중에 이번처럼 이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운 좋아서 그때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일반 개인들의 주식 계좌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거의 다.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개인 투자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소액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좀 주식을 좀 많이 오래 하면서 좀 길게 가는 분들이 좀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왜 그런지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고 왜 돈을 버는 개인들이 별로 없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나머지 이제 2천만 원 넘으면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넘으면 25%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누진제로 한다고 했어요. 누진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억이 넘으면 25% 더 매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30% 매길 것 같아요. 자, 누진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거래세를 뭐 단계적으로 낮춘다. 지금 0.25% 있잖아요. 근데 폐지한다. 이런 얘기는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중과세 낸다는 거죠. 양도차익세도 내야 되고, 거래세도 내야 되고. 어제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세금 인하에 따른 뭐 그 세수 부족,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하고 양도세 증가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뭔가 이게 거래세를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그 비현실적이다. 그렇게까지 계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런 이중과세의 문제가 그대로 지금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제가 이제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팩트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해설을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여기에서, 이 양도차익과세가 왜 지금 들어와야 되냐. 이 동학개미운동이 거센데 좀 유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거래세밖에 얘기 안 해요, 거래세. 폐지하기로 했는데 왜 폐지 안 하냐. 이건 철저하게 증권사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입장이죠. 거래세 없어지면은 뭐 단타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단타들. 그럼 회전율 늘어나고. 그러면 증권사들 수익 좋아지겠죠.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고 거래소의 주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빠져 있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친시장적이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원칙에는 뭐 부정할 사람, 이 원칙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우리 자본시장에 유리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좀 일반 투자자들의 여론 같습니다. 공청회 때 반영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장기 투자자에 대한 어떤 과세 혜택 이게 빠졌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의정 한투현 대표랑 얘기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양도 차익이 1억 원까지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네. 2년 이상 보유했거나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이렇게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빠졌어요. 장기 투자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되면 시장이 발전을 해요? 아니죠. 그 시장 발전 얘기하니까 어제도 그 자료 제목을 보면 그 세제 선진화 방안이에요. 세제 선진화 방안.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참 취재할 때 무슨 선진화 방안이 계속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세제 선진화 방안이든 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근데 대체로 선진화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 이게. 선진화 방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좀 그런 약간 좀 느낌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손익통산 과세한다. 이건 뭐 상당히 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진 게 뭐냐면 손실 부분에서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지급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손실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강 PD, 이걸 손실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내가 대출 받아가 주식 샀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내면 손실을 봐야 된다 그걸. 봐봐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인식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다 손실로 그 이자를 내가 은행에 증권사에 낸 이자를 다 손실로 반영합니다. 그것까지도 주식 매매 손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급 이자까지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부처에서는 알아요.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오랫동안 이거 조사했거든요. 다 아는데 그런 거는 쏙 빼요. 네,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와닿을 겁니다. 신용, 융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여기 비용 꽤 나가거든요. 이것도 좀 뭐랄까 비용, 손실로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공청회 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자, 배당, 단기 자본이득 합쳐서 종합과세를 해요. 단기 자본이득을 이자하고 배당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자, 장기 자본이득을 분리 과세하는 겁니다. 세율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억 원까지는 뭐 공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율이 매기는데 15%, 20%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세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미국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퇴직연금, 연금이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운명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연금 가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런 혜택을 막 주는 거죠. 예, 자본 막 주는 겁니다. 자, 그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사례들도 그 정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좀 이제 이 선진화 방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예, 누락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양도차익세율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에 대해서 파생상품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이 이익 손실을 따져서 한꺼번에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율을 세금을 매기겠다 했잖아요. 근데 현재 파생상품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 10%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2천만 원 넣으면 얼마? 20%. 그러니까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몇 배? 2배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으로. 예. 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얘기를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이 과세 대상이 될 거냐, 몇 명이.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여론의 반발을 적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이 안 버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내년에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고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약 600만 명 중 10만 명에 그칠 거다. 그죠? 양도소득 전면과세로 전체 투자자 중에 상위 5%인 30만 명이 세부담을 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낮춰지면 이 과세 대상자가 대주주 과세 대상자가 약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전면과세를 가더라도
2천만 원 넘는 이익이 내는 그 숫자가 전체 한 상위 5%인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600만 명 중에 30만 명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말 그대로 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자,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상위 30%, 상위 5%, 이 30만 명. 이 30만 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30만 명을. 야, 주식으로 돈 많이 버니까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해.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상구 PD 이거 30만 명.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대로 그냥 뭐 열심히 박수 쳐줘야 돼요? 시장은 사실상 이 30만 명에 의해서 상당히 지탱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0만 명이 수억씩을 투자하면서 최소 정부 계산대로라면 한 2천만 원 이상 연 이익을 내는 투자자거든요. 네. 이 수억에 달하는 그 주식이 30만 명인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수조.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모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에 대해서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누진세까지 들어온다면 세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그러면 굳이 뭐 국내 주식 해야 되냐, 해외 직구로 가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공청회 때 앞두고 이제 부처 관료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국민연금 지킴이, 국민연금을 오래오래 잘 가꾸고 보호해서 우리나라 2,300만 가입자, 사실상 국민들의 노후가 좀 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러는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부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냐. 옛날에 이제 제가 요새 그 도울 김용 선생이 하는 그 도울 TV 이제 유튜브로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논어 얘기인가? 공자님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의 불교. 그 다음에 부의 호래.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 부의 불교죠. 내가 돈이 많고 막 집에 막 금덩어리가 막 있고 금고에 막 현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런 거 있으면서도 티내지 않고 겸손한다 이거죠. 교만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모습이죠. 부의 불교.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부자이면서도 티도 안 내고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예?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까놓고. 자, 그래서 그 옛날에 기원전 5세기에 6세기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거보다 무엇이 훨씬 좋다? 부의 호래. 부자이면서 뇌, 예절예자, 풍류, 가무를 좋아하는 게 한층 더 높은 경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래가 뭘까요? 호래가. 이게 현대사에 비춰보면. 부자이면서, 예? 이걸 너무 막 나는 부자이니까 부끄러워. 부자이니까 내가 왜 부자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 아니면 뭐 물려받아서 부자야. 어떻게 그런 그 자산을 사회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죠. 잘. 그게 이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부자의 모습이죠. 부의 호래. 이런 부자들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도, 법과 제도가. 세제부터. 세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돼? 부자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돈을 여기저기 막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런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이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상위 30만 명이 과세 대상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나머지 막 수많은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30만 명은 세금 많이 내니까 좋고, 나머지 뭐 550만 명은 맨날 손실 보고 이익 봐도 뭐 2천만 원 안 내게 이익 보니까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이익을 얻고 그걸 또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투자하고 주식 사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550만 명도 다 이렇게 주식 막 2천만 원씩 이상 막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좋은 제도죠. 네. 그 말씀을 제가 이참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제 사실은 뭐 부총리가 얘기했으니까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일정을 보니까 7월 말에 이제 그 개정안 반영하고 7월 말에 이제 새벽 개정안이 나오는데 이제 구체화되는데 확실히 최종적으로 7월 초에 이제 공청회가 있고 증권사 뭐 금융회사 설명회를 갖는다고 해요. 의견 수렴할 때. 이때 좀 이런 것들이 UTV의 어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좀 그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황 PD 관심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금을 매긴다. 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세금을 좀 매겨야 되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제도를 바꾼다는 게 사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괜히 뭐 막 진취적으로 치고 나갔다가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러면 또 그 여론의 부담이 장난 아니니까 이 관료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는데 암호화폐 과세가 약간 좀 많이 늦은 측면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역시 또 이렇게 크게 충격 없이 이 세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청와대 이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는데 몇만 명이에요. 그만큼 제가 마지막 볼 때 3만 명 넘었던데 이거 20만 명 넘으면 또 청와대 입장이 나와야 할 텐데 짧게 읽어볼게요.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최근 뭐 어쩌고저쩌고 부동산 대책으로 뭐 참 서민들의 부담이 좀 가중됐다. 이런 마당에 이제 우리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가려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아니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 저금리 시대에 지금 이런 그 양도차익 전면 과세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계층 사다리 그러니까 내가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다리를 하나 좀 거서 차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제고해 달라 이런 어떤 읍소입니다. 읍소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분은 봤더니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도 좀 와닿아요. 변방의 이제 작은 시장이니까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처럼 뭐 국제 자금이 막 늘 막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가 강화되는 그런 것보다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좀 더 이렇게 막 50억, 100억 단위로 좀 크게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현금 부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유입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아이디어도 제기를 하는 글을 봤습니다. 뭐 사실은 이 얘기도 사실은 뭐 논란이 있어요. 요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요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좀 다뤄볼 봄직한데 이거보다 차라리 개인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주시고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 그러면 국가에 돈이 돌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네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습니다. 많이 좀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은 뭐 이게 지금 공청회도 안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그 정부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구체화될지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만만치 않은 좀 지금 이런 어떤 스탠스라면 적지 않은 충격. 당장 대주주 3억 원으로 낮아지는 거 이것부터 적지 않은 좀 충격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어떤 뭐 그 정보 전달 사항, 뭐 미국은 특히 이렇더라, 뭐 유럽 갔더니 정말 이렇더라, 홍콩만 해도 이렇더라, 이런 얘기들 달아주시면 사실 제가 또 국민연금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계좌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